이 앱은 오피스텔, 상가,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여러 임차인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앱이니까. 안녕하세요. 오동엽 TV의 오동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번만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오늘 복장이 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나오셨어요? 그때는 이제 그 책을 소개해야 되니까. 네. 넥타이 풀는 게 올 초부터. 왜냐면 이제 그 개발회사 자체가 개발자들이 많고 복장도 좀 자유롭고 또 자유로운 복장 안에서 또 자유로운 사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이신 짭스 형님 보니까 또 그래서 청바지에 그래서 잠깐만 바지까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사장님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빌딩 전문 중개 일을 25년 쭉 해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원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시면서 IT 쪽으로 가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잖아요. 그죠? 그럼 일단은 원랩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면 원랩은 어떤 회사입니까? 또 이미 주거형 부동산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동산을 굉장히 쉽게 또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걸 표현해주고 정리되어 있는데 수익성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런 앱들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앱들 자체가 사용자 양을 늘려야 되고 또 사용자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쪽에 또 세입자 쪽에 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현재 자산을 보유할 계획이 있거나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부동산은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원랩이 출발을 했고 출발한 지는 뭐 횟수로 5년, 만 4년. 그렇죠. 예, 오 대표가 이제 원랩 하시면서 원랩을 가면서 원빌딩 부동 중개를 제가 이제 대표를 받은 거잖아요. 좀 더 이렇게 회사가 잘 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일찍 내려놓고 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또 망할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돼서 그건 사장님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역시 내려놓을 때는 일찍 내려놔야 된다. 직원들 너무 좋아. 그러니까 동엽아 원랩은 부동산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원랩에서 만든 첫 번째 어플이 있잖아요. 단순하게 뭐 빌딩북 하니까 빌딩이 가진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앱은 오피스텔, 상가 뭐 아니면 아파트 임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여러 임차인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앱이니까 임대인을 위한 앱이다. 또 임대인이 자기의 똑똑한 비서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앱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. 수익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쁘기 때문에 본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공해주는 보조를 어플이 제공해주게끔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료라는 게 뭐 월 초에 받기도 하고 정해놓은 특정 날짜에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월세들을 보면은 월 말에 몰려 있고 월 말에는 뭐 알다시피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월급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각종 여러 비용들이 나가게 되는데 내 임차인이 뭐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렇죠. 뭐 그걸 일부러 찾아서 은행 앱에 들어가서 뭐 하고 해서 날짜 확인해가지고 넣었네 안 넣었네 왜 벌써 안 넣었지 내일 전화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등록해 놓으면 공인서 통해서 계좌 연동해서 입금되면 입금됐다. 그리고 입금이 안 됐다. 그러면 연체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임차인한테 임대인 대신 앱에서 문자로 연락해주고. 그러면 이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들은 간단하게 뭐가 있나요? 계좌 정보를 가져와서 임대 장부를 내가 만드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면 임대 장부라는 게 결국은 뭐야? 수입과 지출이 명기돼 있고 내가 달에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저번 달에는 어땠고 요번 달에는 어땠는지 또 다음 달은 어떨 것인지 또 1년을 봤을 때
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는지 금전적으로 캐시플로우에 관계된 것들을 좀 비주얼하게 좀 봐서 아,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있구나. 아, 이것도 구체적으로 딱 이제 어림 잡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네요. 근데 왜냐하면 뭐 나도 뭐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.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내가 1년에 걸쳐서 내야 될 세금들이 있는데 뭐 소득세 중간 예납도 있을 테고 소득세를 내기도 하고 또 하고 보유세를 7, 9월 달에 내기도 하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이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자는 잘 내고 있는 건지 네. 아, 그리고 이자가 한 달에 이제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도 변동금리가 움직일 수 있죠. 그렇지. 그런 것들도 변화되는 어떤 이자율에 대해서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. 그리고 향후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서로의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것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정 사용자 이상이 되면은 나는 얼마에 받고 있는데 넌 얼마에 받고 있는데 이렇게는 못 보지만 네. 개괄적으로 비슷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앱의 목적이에요.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매번 그냥 통장 잔고만 보고 결정해버리거든. 그렇죠.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50억짜리 빌딩 갖고 있다고 한다면 50억짜리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렇죠. 또 아파트를 뭐 15억짜리를 갖고 있고 또 오피스텔을 7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내 호주머니에는 10,000원, 20,000원은 중요하지만 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격에 맞게끔 내가 대우하고 있느냐 내가 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왜? 내가 그랬으니까. 예. 잘 모르거든. 그냥 뭐 들어오지 않겠어 뭐 나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 이거 뭐 언제 팔아야 될 타이밍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무엇인가를 사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이거는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빌딩 소유주까지 다 이 앱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또 사용하다 보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3가지 세무 정보는 꼭 보여주자.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계속 누적돼 있으면 검색해서 기사가 언제 나갔고 또 어떤 기사들이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대인을 위한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 편해요. 백화점. 뭐 백화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누르동산. 이 정도 되면 맞다고 해야 됩니다. 네, 놀이동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? 이제 내가 건물 갖고 있으면은 뭐 사진 찍어서 틱 올리면 돼요? 아니면 다 입력을 해야 돼요? 일단은 주소 정보가 있으니까 주소 정보를 넣으면은 기본적인 건물 데이터나 빌딩 데이터들은 불러올 수 있게끔 해놨고 정부 사이트에 쭉 가져와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놓게끔 돼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임대차 내역을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되겠지. 여기서 좀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계약서 놓고 하나씩 입력을 해다 놓으면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있는 기능들은 계약서 보관도 사진으로 좀 하고 임차인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계약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거나 또 내가 찍어놨다고는 하는데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, 예, 맞아.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또 사진으로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잊어먹을 수 있거나 찾아야 될 때 그 시간을 줄여주고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. 그러면 한번 처음에 입력할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입력 한번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쭉 편하게 그 안에 이 어플 안에 다 있으니까. 그 빌딩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 지금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잖아요. 그럼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도 이거는 한데. 철저하게 앱에서 서버로 갈 때 암호화돼 있고 서버에서 앱으로 보낼 때 암호화돼 있고 그리고 그 정보는 본인만 볼 수 있게끔 해놓았지 우리 회사에서는 볼 수 없게끔.
뭐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은행에 준하는 정도의 보안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시작할 수 있었고,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하나 뚫리면 예. 그 회사가 거의 존폐의 그렇죠. 요즘은 기로에 쓰니까 그러더라고요. 난 또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싶고 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자빠지는 거 싫고 나는 뭐 차에 백밀러가 없어 뒤에 안 보려고. 네이버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보 검색을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컸던 이유도 지식 검색이라는 거, 그렇죠. 또 맞아요. 카페나 카페. 블로그나 네.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어떤 커뮤니티 할 수 있고 네. 플랫폼화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쵸. 성장할 수 있었듯이 지금 이 마이 빌딩북이라는 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참여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의 질책과 관심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놀 때마다 뭔가를 우리가 계속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만족도를 좀 보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해야 되겠구나. 아니 원비팅 지금 네. 4억에다가 현금 네. 막 크게 해가지고 딱 걸어 놓으시면 어때요?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네. 좋은 아이디어예요. 현금 엄청 크게 해가지고 딱 걸어 놓으시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잖아. 좋은 아이디어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오동혁 대표하고 방송을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네. 포기를 모르더라고. 25년간 빌딩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와 건물 4개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이 마이 빌딩북이라고 하는 어플을 만드신 건데 이 어플을 만들면서 항상 맑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좀 자제도 하고 좀 뭐 실패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참 또 사람을 멍하게 곽PD 휴지 좀 갖고 와봐. 휴지. 오라. 또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진짜 빌딩을 하다가 한 2채 더 살 걸 이런 생각도 하지만